그럼 북한이 왜 이러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연구원 정영태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 시각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새벽에 이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을 의식한 듯한 발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북한은 지금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을 의식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 이유가 보면은 지금 이제 한미일 삼국이 이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예. 그런 회담이라는 것을 일단 북한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차단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북한을 위협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그 미사일 소위 이제 핵을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위협을 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삼국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회담 자체의 어떤 그런 것을 좀 억제하고자 하는 예.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오늘은 천안함 피격 사건 4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부인해 왔는데 그렇죠. 이건 또 예.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안함 피격은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안함과 관련된 그것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런 공격을 가해서 이것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은 그 군사 대비 태세를 강력하게 하고 있노라 하면서 하는 시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쏜 미사일을 좀 분석을 해보면 스커드 미사일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방사포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거리 로켓포도 있었고요. 네네. 그런데 오늘은 사거리가 650km입니다. 네. 노동급 미사일이에요. 노동급 미사일이면 상당히 먼 거리를 가는 미사일인데 네. 아무래도 이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건가요? 예, 실질적인 북한이 그 노동 미사일이든 이런 그 미사일을 통해서 공격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은 전면전으로 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의 그 북한은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소위 이제 스커드 미사일이라다 이런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각종 포를 가지고 시위한 것은 지금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강하게 억제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 또 됐고 네. 이번 경우는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해서 자기들에 대한 그 북핵 위협이랄까요, 그죠? 폐기를 위한 이런 것을 또 억제하기 위해서 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소위 이번에는 물론 이제 500 몇 킬로 정도 나가는 그것이라 사거리가 보였습니다만은 이 노동 미사일은 거의 한 1,200에서 300 정도 날아갑니다. 네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일본의 전역까지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공조 체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자기들은 이러한 무력 수단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더 억제할 수 있노라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강하게 시위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아무래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인데요. 네네. 사실 지난 2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에 대남 비난을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언제 또다시 이런 기조가 바뀔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 주말에도 여러 발을 또 쏴기도 그렇죠.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은 북한은 한편으로는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대미 비난을 적극적으로 소위 집중 포화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것은 바로 소위 이제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소위 외세인 그 미국의 개입이다. 네. 이것을 이제 없애고 남북한의 소위 우리 민족끼리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위협하고 비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단순한 비난에 떠나서 예.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예. 바로 단거리 미사일에서 보세요. 단거리 경우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의식한 거고 또 중거리 소위 노동 미사일 정도 되는 거는 또 한미일 그 다음에 또 보다 이제 앞으로는 미국의 실제 대륙 자체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예. 이런 것도 또 시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사일 시험 발사,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함으로써
여기에 핵을 탑재해서 미국을 직접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저 오늘 조간 보니까요, 이 김정은 제1비서가 2015년 한반도 전쟁을 뭐 준비하라 뭐 이런 말도 있던데 혹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어떤 도발이 뭐 이런 뭐랄까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까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얘기하는 것은 아마 내부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영도 체계를 공고하기 위해서 이런 그 군사적 긴장 조성을 통해서 내부적인 그 단합이랄까 이런 것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죠. 예. 사실은 이제 북한이 아무리 그 장거리 미사일이니 핵이니 어떻게 한다손 치더라도 예. 이것을 우리가 도발을 했을 때 한미 연합 군사 그 차원에서나 또 한미일 어떤 연합 차원에 있어서나 또 중국도 이것을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 상황을 알고 있는 한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쟁을 대비한 또 전쟁을 가상한 그런 언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 도발 이야기도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북한 도발에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지난 유엔에 출석해서 북한이 핵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네. 충분히 핵 추가 그러니까 단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요. 예. 핵 검사를 다시 하겠다니까 핵 실험을 다시 하겠다. 예. 핵 실험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24일에요. 그 북한의 그 리동일 북한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가 얘기했죠.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위협을 계속하면 북한은 핵 억지력을 과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과시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 소위 이제 운반 수단이 되겠죠. 이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핵 실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시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시도 우리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이런 한미일 혹은 이제 한미 중 전체 이런 압박을 하면은 자기들은 무력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4차 핵실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장거리 미사일 혹은 로켓 이런 그 시험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저 위원님, 이게 방금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서해 5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를 했는데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이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최고 존엄을 모독을 했다. 남북관계가 파국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그게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네. 지금 소위 김정은이라고 수령이라고 하면은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비난이나 이게 있으면 그게 강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사실이고 그러나 북한이 이제 천안함 폭격이라든가 또 연평도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쉽사리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상당히 기습적으로 이걸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에 좀 자제한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러한 그 군사적 도발을 했을 때 즉각적인 반격이 있는 것이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보다 더 큰 전쟁, 확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북한은 이것까지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이 부분입니다. 6자 회담 얘기 오고 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또 미국, 우리 다 속내가 좀 다른데요.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중국도 상당히 북핵 폐기에 대해서 입장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북핵 폐기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죠. 한반도 비핵이라든가 이런 말을 썼는데 우회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북핵 폐기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쓰면서까지 북한 핵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미국, 일본 앞으로 러시아도 가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6자 회담이든 이런 채널 속에서 북한이 나와서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큰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